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뵀는데 잘 계셨죠? 네. 네. 네, 잘 있었어요. 네, 잘 계신 네. 것 같아요. 저는.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예. 어떻게 증명하지? 잘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묻고 답하는 와중에도 서로 머릿속에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2주 동안 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저는 2주 동안, 네. 이번 한 주 동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네. 그렇구나. 나이 드니까 안 나요. 네. 감기가 안 나요. 나이가 얼마나 드셨다고. 네. 먹을 만큼 먹었는지, 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젠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요. 그때만 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래요? 좀 더 지나면. 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걸로? 그쵸, 1, 4분기 내내 감기를 앓게 되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앓습니다. 이게 1주, 2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런 식으로 네, 가는구나.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네. 근데 날이 참 더워졌잖아요. 네. 요즘 여름에 더위 피해서 영화관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 이제 날이 더워져서 영화관을 가신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김수현 씨 때문에 영화관 가는 분들이 태반이죠. 네. 그쵸. 조조가 매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네. 거기 아마 우리 보고 싶은 밤 예, 영어 작가 두 분도 일조를 하셨을 거예요.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돌파의 대기록을 작성하며 김수현 씨 파워란 대단하네요. 조조가 매진돼서 발길을 돌렸다는 어느 영화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와. 그리고 겨우겨우 예매를 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이야기의 맥락과 상관없이 시도 없이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와 왜요? 환호성. 왜? 김수현 씨를 네, 보느라? 그쵸. 그래서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 때 권상우 씨가 우통 먹고 연습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여성 팬들이 한숨을 쉬었던 그게 좀 재현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 막내 작가가 갔다 왔대요. 이제 네. 두 작가가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모든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였고 네. 김수현 씨가 나오는 장면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그 중간중간 앉아있는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끌려온 남자들이죠. 네. 안 됐네요. 얼마나 고역일까요? 자, 그래요. 오늘은 또 어떤 영화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최근에 이 지방의 의료 시스템이 도시만큼 잘 갖추어지지 않은, 서울만큼 잘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둘러싼 논란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영화 한 편. 네.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이게 그 영어 제목은 디어 닥터고요. 감독은 니시카와 미와라고요. 한국에는 유레루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 소개가 된 감독이에요. 유레루는 오다기리조라는 일본 배우가 한국에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기 전에 유레루로 알려졌는데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유레루에 빨간 바지 입고 나오는 걔 누구냐 정말 잘생겼던데 하면서 입소문이 난 배우 그 영화가 바로 유레루예요. 유레루에서 오다기리조의 빨간 바지가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정말 미끈하게 뻗은 다리와 잘생긴 얼굴. 어쨌든 그 유레루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번에는 에이타라고 하는 일본의 또 다른 꽃미남 배우를 모셔다가 주로 꽃미남과 일을 하시는군요. 사실상 영화를 보면 꽃미남들은 조연이에요. 유레루도 그렇고 사실상 조연이고 중요한 역할들은 그다지 잘생기지 않은 분들이 맞는데 이분이 영리하신 거죠. 일단 극장의 관객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에이타라는 배우가 출연하면서 에이타 때문에 이 영화를 찾아봤다가 정작 영화의 내용에 반했다는 분들이 꽤 많은 작품이고요. 이게 2010년도 일본 그 아카데미, 그 우리를 치면 지금은 사라진 MBC 영화대상이나 청룡영화상 같은 그런 시상식에서 10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고, 일본의 그 키나마 준보라는 유명한 영화 잡지가 뽑은 그해 베스트 원. 최고의 영화로 뽑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장면을 먼저 설명드리면, 어두운 밤에 저 멀리 불빛 하나가 이제 다가옵니다.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작은 헤드라이트 하나가 이제
점점점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데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시골입니다. 시골 마을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그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고 중간에 저 멀리서 뭘 주섬주섬 자전거가 멈추더니 하얀 옷을 뭐 걸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더니 계속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근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서서 그 자전거를 향해서 소리치죠. 센세! 센세! 이러면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하면서 달려가 보는데 그들이 찾던 선생님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의사 가운인데 그 하얀 중간에 입었던 것이 의사 가운은 그들이 찾는 선생님의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일본에도 그 동네 바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 사는 바보 아저씨가 그냥 누가 버려진 것 같아서 가운을 입고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오해를 샀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실망하고 그럼 대체 이 가운의 주인공 선생님은 너는 못 본 것이냐? 대체 어디 간 것이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죠. 사연인 즉슨 이 마을에서 3년 넘게 일해온 쉽게 말하면 보건소죠. 마을 보건소를 혼자 책임졌던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을 실종 신고를 내서 경찰이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이고 좀 뒤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미리 설명드리면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존재냐면 마을 이장이 경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꼭 좀 이분을 다시 찾아서 모셔줬으면 좋겠다. 이분은 우리들에게는 하느님 같은 사람이다. 하느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분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는 몇 달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꽃미남 청년 에이따. 아, 에이따. 영화에서는 소마. 예. 소마라는 그 청년이 이 마을에 이제 오는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빨간 스포츠카, 오픈카를 몰고 이 소마라는 청년이 내비게이션에도 안 찍히는 이 마을로 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병원장이고요. 그냥 역시 그래서 아버지 따라 의사가 됐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약간 순환 진료 같은 게 있나 봐요. 인턴 발령을 받는데 친구랑 내기해져서 이 시골 마을에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다가 그 좁은 오솔길에서 주민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침대에 자기가 누워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시체 같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깼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 표정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마치 시체 같은 표정으로 이 마을의 이 젊고 잘생긴 청년을 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이 뭐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도시 청년이 온 게 신기할 정도로 외딴 마을이라는 설정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소마가 이제 그 병원을 기웃기웃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환자랑 상담하는 내용이 들려와요. 네. 제가 요즘 식욕이 없고요. 물은 좀 먹긴 하는데 밥을 통 먹지 못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네. 할아버지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품에 개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끼는 개가 요즘 식욕이 없어서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개도 진찰해줘요. 그래서 수리학까지. 예, 동네 사람들의 모든,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의 강아지까지 보살펴주는 의사 선생님이 그 보건소에 딱 하니 앉아 있는 거를 이 소마가 보게 되죠. 대체 이 사람은 뭐지? 이 마을은 뭐지? 이 사람들은 왜 저 의사를 좋아하지라는 청년의 궁금증이 처음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네.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노래 네. 한 곡 듣고 이게 갈까요? 사운드 트랙이 불행히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감독의 니시카와 미야 감독의 전작 오다기리조의 빨간 바지가 인상적이었던 유레루에서 네. 인상적 재즈 연주곡이 있습니다. 포드 팔콘 웨건 1964라는 재즈 연주곡을 먼저 듣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들었습니다. 포드 빨곤 웨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포드 팔콘 웨건 팔콘? 1964 아마 1964년형 포드 팔콘 웨건이라는 자동차 그 브랜드 그 모델명을 제목으로 쓴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음악 나올 때 오다기리 조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루 의사 선생님의 곡이 아니라 유래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전작 유래루에서 들려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요. 이 그 소마라는 청년이 어쨌든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깨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합니다. 근데 가벼운 뇌진탕이야. 라고 그냥 딱 보고 뭐 정밀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안한데? 불안해하니까 뭐 정 원하면 사진 찍든가. 그래서 사진은 여기선 못 찍지.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한 2시간 걸리는데 갔다 올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지금 급히 저 할아버지 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 소마의 눈을 막 보더니 전등을 비치고 잠깐 일어나봐. 그러더니 점프 한번 해보게 막 시켜요. 그러더니 멀쩡하군. 그러더니 자 빨리 운전해. 그래서 방금 뇌진탕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소마에게 운전을 시켜서 동네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니까 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미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스시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성함이 이노인데 이노라는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가슴에 손을 대려는 순간 이 할아버지의 가족이 소리치죠. 그 아들로 짐작되는 분이 센세 하더니 인상을 팍 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돌려서 가족들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오래 병치레를 하신 분이고 연세도 거의 한 100세 가까워진 분인데 이제 더 병소발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옆을 봤더니 며느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서글픈 현실. 네, 그러니까 그 심정을 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무긴 하지만 이 가족이 고생한 거를 다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 며느리 고생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폐소생술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자마자 가족이 아이고 정말 이분은 그래도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뭐 아버님은 정말 뭐 이 정도면 뭐 호상이야 하더니 갑자기 장례식장 번호를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서 빨리 연락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약간 좀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네. 이노란 선생님이 환자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등을 톡톡 하고 두들기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헉! 그 선생님이 환자 보고 잘 가시라고 등을 토닥토닥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걸려있던 하셔가지고 네. 스시가 나왔군요. 그 토닥토닥하는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목에 걸려있던 스시가 튀어나오면서 피조개 스시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부사일생으로 이 환자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명이네요. 그 순간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주민들이 역시 선생님이야 그러더니 박수를 치면서 막 만세를 부르면서 의사 선생님은 환대를 하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그 졸지에 그 명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보건소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마라는 청년의 그 환영회가 열리는 그날 밤 마을 이장이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죠. 이 마을에 4년 동안 의사가 없었다. 아무도 이런 시골 마을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4년 동안 의사가 없었고 이곳 주민이 1,500명인데 의사 하나 없이 4년을 보내니까 이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의사를 모셔가야 된다. 그래서 발벗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운 좋게 이 이노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마을에 왔고 지금은 이분이 없는 우리 마을은 상상할 수도 없다. 라는 그런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의사 선생님을 네. 이 소마라는 청년이 지켜보면서 이것이 진정 히포크라테스의 길을 정신을 이어받아 내가 가야 할 길이로구나라는 어떤 교훈을 얻고 서서히 그 의사 선생님께 감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아까 마을 사람들이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편으로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이노라는 선생님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이노라는 선생님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류에 전화를 해보니까 스시집입니다. 네, 그리고 이노라는 선생님이 근무했다는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네.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뭔가 이상한 게 이제 하나하나 경찰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왔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그 경찰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들은 얘기로는 이노 선생님이 아버지도 의사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경찰들이 마을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죠. 이렇게 가게에 쭉 모여서 왜 시골 가면 아저씨들 이렇게 평상에 앉아 있듯이 네. 일본도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에 앉아 있어 물어봅니다. 혹시 선생님의 아버지 직업을 압니까? 그러니까 은행원이었지 아마. 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아니야 공장을 한다고 그랬잖아. 또 그 옆에 분은 교도에서 목수한다고 그랬지. 그때부터 마을 주민 한 명씩 말을 거두는데 아니야 아버님은 스님이잖아. 다양한 직업군을 네. 가지신. 심지어 선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우기 시작해 할아버지들이. 스님이라니까 아니야 선장이야 이러면서 싸우는 와중에 이제 경찰은 대체 이건 뭔가 하는 와중에 이제 이야기는 왜 그런 아버지가 의사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의사라는 말이 나왔는가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늘 쓰는 그러니까 펜라이터라고 그러죠. 그 의사들이 환자 입안에 비춰볼 때 그 손전등, 불빛이 예, 나오는. 펜처럼 생긴 등이 있잖아요. 네. 그 펜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무슨 대학 이렇게 의과대학 교수 이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의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펜라이트를 이제 항상 진료를 항상 할 갖고 때.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사였던 건 맞습니다. 네. 문제는 이 아들도 의사였는지가 이제 경찰이 알고 싶어한 내용인데 그러게요. 과연 진짜 의사인가 아닌가가 관객이 짐작할 수 있게 하나하나 이제 실마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도리카이상이라는 이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 할머니를 사실 약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 이노 선생님이요? 네, 이노 선생님이 약간 아이고. 마음에 두고 있어요. 네. 할머니가 고와. 할머니가 아주 곱게 나이 드신 할머니도 네.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장성에서 도시로 나갔고 심지어 딸은 유명한 의대를 다니는 그러니까 유명한 여대생? 의대를 다니는 이제 의대생인 거죠. 의사가 됐나? 하여튼간이에요. 그런데도 혼자 이제 외롭게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아파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쓰러졌던 얘기를 듣고 진료를 하고 갔는데 분명히 아픈 게 분명한데 안 아프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아까 말씀드린 손전등 있죠. 펜라이트를 일부러 장롱 밑으로 이렇게 쓱 발로 차서 의사 선생님이 집어넣습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없이 혼자 찾아가죠. 내가 손전등을 두고 간 것 같다. 똑똑하네요. 네. 손전등을 찾으러 간 척하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네. 알고 보니 이 할머니의 남편이 오랫동안 병치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온 가족이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 고생을 또 한 번 시키고 싶진 않다. 그 의사 선생님 혹시 그래도 내 병을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 그렇게는 해드리겠지만 일단 나와서 병원에서 검사는 받아보세요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집에서 의학서적을 보고서 네. 검사 결과 위가 안 좋다는 아까 계속 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위암의 모든 것. 뭐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때부터 이 소마 선생님이 약간의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결정적인 그 의심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동네 마을 마을에 한 분이 갑자기 애가 나온다고 그래서 차에 싣고 병원에 가는 동안 애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차에 탑니다. 그 급박한 와중에. 그래서 소마라는 청년이 선생님 지금 막 양수가 애교가 터집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 기다려봐. 양수가 터졌을 시에는 이거를 막 책장을 뒤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 핑계는 대죠. 내가 산부인과는 내가 본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약간 이게 둘러대긴 하는데 석연치가 않네요. 뭔가 이상한 사건들이 네. 하나하나 이 소마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관객도 눈치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응급 환자가 실려와요. 산사태로 이렇게 공사장에서 다치신 분인데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119도 올 수 없고 헬기가 뜨기도 힘든 상황에 응급조치만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숨을 못 쉽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붙잡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왜 그런지 선생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기흉이잖아요. 기흉. 선생님이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일부러 가르쳐 주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바늘로 폐에 구멍을 뚫어서 폐에 찬 공기를 지금 빨리 그 공기를 밖으로 빼야만 된다. 선생님 아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못 모르고 간호사가 쥐어주는 바늘을 손에 쥡니다. 네.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 환자의 바늘에 찔러야 될 위치에 약을 딱 발라요. 동그랗게. 그리고 뒤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소마라는 친구는 전혀 모르죠, 그 상황을. 네. 소마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고, 근데 바늘을 이제 그 약칠한 자리에 갖다 대고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눈치를 싹 봐요. 간호사 손가락으로 좀 더 위라는 표시를 가르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손을 조금 위로 옮깁니다. 또 한 번 눈치를 봐요. 그러면 간호사 아니 조금 옆으로 하라고 손가락으로 이제 몰래 손짓을 해요. 옆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검지와 엄지를 모아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요. 여기를 팍 찌르니까 바람이 촥 빠져요. 간호사분이 명이네요. 그러니까 간호사분은 이제 응급실에서 오래 일을 해서 네.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나 했더니 이럴 때는 구멍 하나 더 뚫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또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간 자기 한계 봉착한 거고 약간 탄론할 게 좀 이제 슬슬 자기의 정체가 밝혀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때 도망쳐야 되나 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반사적으로 갔더니 큰 병원의 의사가 아니 시골의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응급처치를 하실 수가 있냐며 소마라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는 이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되네. 이런 선생님은 정말 만나기 힘든 선생님이네. 라고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줍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미 관객은 이 의사가 진짜 의사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 영화가 이미 인터넷 줄거리 속에 이 의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다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네. 이제 그 시점부터 관객도 진짜가 아닌 의사. 그 전에 뭐 했는지는 물론 나중에 밝혀지지만, 어쩌다 의사가 됐는지 나중에 밝혀지지만, 진짜가 아닌 의사. 하지만, 어쩌면 진짜보다 더 훌륭한 의사일지 모르는 네. 이 사람을 관객이 연민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탄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가짜 의사를 관객이 응원을 하기 시작하고 네. 경찰이 더 이상 파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경찰을 타박하기 시작하는 이상한 감정에 빠져드는 영화가 바로 의리의사 선생님이라는 영화의 그 내용입니다. 네. 네. 뭔가 따뜻해지는 마음?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까요? 역시 사운드 트랙이 없으니까 꼼수를 써서요. 이 영화의 그 원래 제목이 디어 닥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롤링스톤즈의 디어 닥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롤링스톤즈의 Dear Doctor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 선생님 Dear Doctor와 관련된 영화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력이 뛰어나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아주 훌륭한 그 명문 의대를 나온 그런 의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관객이 이미 알고 영화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한 3분의 1 지점부터는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분은 지난 3년 동안 그게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잔병 치레를 하게 돼 있고요. 사실은 아주 기술이 뛰어난 의사를
어쩌면 필요로 하기보다는 내 몸을 누군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왕진을 막 가거든요. 누가 와서 내 아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딱히 이 사람이 설사 뭐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될 게 없었고 그럴 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근데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이 영화에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약간 좀 과대망상이 있어요. 별 아픈 건 없는데 맨날 그냥 약을 좀 달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약을 주기 위해서 의사가 집에 오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외로우시니까. 맨날 뭐 이상한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다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맞장구 쳐주면서 소 데스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들어줘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과 아주 친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그 마사요시라는 영업사원인데 이 영업사원이 또 맞장구를 잘 쳐줘요. 갑자기 중간에 찾아와서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막 이렇게 허공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가 이제 제약사원이 가란 말이야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하면서 쇼를 해요. 그래서 나와서 의사 선생님 담배 피면서 뭐 어땠어 괜찮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인생을 3년여간 살아왔는데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도리가이상 고운 할머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큰 병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책하게 되고 처음으로 겁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공포를 갖게 되고 처음으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고 서서히 이 큰 병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이제 그때부터가 어쩌면 관객도 함께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구상한 계기가 뭐냐면 신문에 난 아주 그 작은 기사 하나를 봤대요. 그게 뭐냐면 일본 시골 마을에서 무허가로 택시 영업을 하던 청년이 구속이 됐다라고 기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이제 이동하는 분들을 택시 기사도 아니면서 영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는 팁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감독이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그건 경찰이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그 청년이 과연 잡히기를 원했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택시들은 그 먼 데까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 청년은 어쨌든 그 마을까지 들어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택시가 아닌 거는 어차피 상관이 없고 그분들에게는 비록 가짜 택시 기사일지언정 그 청년이 더 소중하고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진 건 그 전작 아까 말씀드린 그 유레루라는 작품을 만들고서 이 감독이 갑자기 일본 영화의 새 희망으로 떠올랐어요. 일본 영화의 부흥을 가져올 감독으로 추앙받으면서 평단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경험, 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일본 영화를 다 살릴 것처럼 마치 자긴 그냥 우연히 그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려줬을 뿐인데 스시를 먹던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마을 주민들처럼 어쩌면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환호와 박수에는 그러한 좀 과장과 거품이 있는 게 맞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약간 죄책감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밝히기가 힘들 텐데 굉장히 솔직하고 인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이 신문에서 본 그 무허가 택시기사의 이야기와 자기의 경험을 합쳐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써서 그의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받게 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경찰이 중간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탐문하면서 그러니까 이 의심이 시작된 거죠. 당신은 그가 가짜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한 간호사나 그 소마라는 청년이나 제약회사 직원이 마사요시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 사람이 가짜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는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추측을 해요. 그 경찰이. 그 사람이 근데 대체 왜 3년이나 이 마을에서 의사 행세를 한 것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의사라고 받들어주는 그 기분이 좋아서일까? 그러니까 마서요 씨가 그러죠. 그 제약회사 직원이. 그런 건 아닐걸요.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설마 사랑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약회사 직원이 뒤로 그냥 넘어져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채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순간적으로 그 의자를 탁 잡아요. 네. 그랬더니 그 제약회사 직원이 얘기하죠. 그 형사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죠.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 쓰러지는 저를 왜 갑자기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형사가 아무 말도 못 찾으니까 아마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경찰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봤더니 이 사람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려주는 것이 과연 내가 할 일인가. 의문에 빠지면서 영화가 초반 스시 먹다 쓰러진 그 할아버지 피조개 토하고 그 출산하는 그 아줌마 옆에서 책 펼쳐지고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재밌던 코미디 영화가 네. 이 중반부터는 관객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감독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혼자 궁리하면서 영화의 마지막까지 보게 되죠. 네, 그게 이 영화 우리의 의사 선생님의 다른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묘한 매력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일본 시골 마을의 정말 평화로운 풍경. 정말 가도 논밖에 나오지 않는. 그 뭔가 상징적인 그 푸른 논밭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하얀 가운의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안도가 되던 마을 주민들의 그 마음을 관객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하얀 가운이 사라진 거죠. 네. 그때 느끼는 허전함. 그게 이 영화가 주는 굉장히 큰 여백인데 그 큰 여백을 관객이 하나하나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영화가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그 영화가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해온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아무리 들어도 허풍인데 그래서 아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억지로 이제 찾아와서 또 그 옛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런 말을 하시죠. 때론 초라한 거짓보다 때론 초라한 진실보다 환상적인 거짓이 더 나을 때가 있다. 그것이 사랑 때문에 했던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짓말이라면 때로는 초라한 진실보다는 환상적인 거짓말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근데 그 빅피씨가 하고자 했던 그 얘기를 우리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하지만 뒤에 가면 약간 짠해지고 찡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 어떻게 이런 영화들을 잘 골라오실 수 있죠? 이게 상 10개나 받았는데도 일본에서 상을 10개나 받아도 한국에서는 조용히 묻혀져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 아마 이 아저씨 의사는 일단 되게 푸근하신 인상의 배우분이시고요. 청년 의사 소마, 꽃미남, 에이타. 훈훈하죠. 훈훈하다. 네.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가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 로커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분인데요. 검색해 보시면 훈훈해져서 바로 이 영화를 보고 싶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IPTV에도 들어와 있고요. 한국의 DVD도 출시됐어요. 그래서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디어 닥터 우리 의사 선생님으로 번역된 일본 네. 영화 2009년도의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김세윤 작가와 함께한 영화 이야기 벌써 시간이 후딱 갔어요. 네. 어쩜 좋죠? 다음 주에 또 봐야죠. 예, 뭐 어쩌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 되죠. 뭐. 그렇군요. 마지막 곡은 빅피씨에서 펄잼의 맨 오브 아워 골라왔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고 싶은 밤도 1부 마칠게요. 우리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만나요.